안녕하세요. 시드니에서 영 IELTS를 운영하는 영 선생입니다. 오늘은 여기 호주에 처음 오신 분들한테 렌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물론 쉐어 얘기도 잠깐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호주에 많이 이제 도착하게 되면 처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렌트나 쉐어의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건 베스트는 당연히 내 집이나 또는 적어도 내 방을 갖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쉐어부터 시작해볼까요? 쉐어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땐 호주는 급속도로, 지금부터 한 18년 전인데 급속도로 갑자기 이민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학원하고 있는 시티 지역에는 아파트는 많지 않은데 사람 정말 많았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투베드룸 투바스룸 화장실에서 또 사는 중국인이 있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 집에 투베드룸 투바스룸인데 21명이 살았다고요. 예, 그래서 호주신문 유력 일간지에서 정말 심각한 시티 슬럼 문제라는 기사가 돼서 특필된 적이 있을 정도였어요. 황당하죠? 그런 일이 중국인들한테 가능합니다. 한국인들도 그 당시에 중국인만큼 아니었지만 한 아파트 10명 정도 사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벙커베드 같은 걸 통해서 한 방에 4명씩 자는 거죠. 거실에도 자고. 지금은 그렇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호주도 굉장히 많이 아파트가 생겼고 건설붐으로 인해서. 그리고 동시에 실제 이제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이민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아파트의 소유가 늘어나니까 우리가 굳이 10명까지 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투베드룸 투바스룸 아파트에 5, 6명 이렇게 옛날보다 절반 정도 사는 거죠. 그럼 쉐어를 구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 쉐어메이트. 쉐어메이트의 성격 같은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쉐어를 구하실 때 사람은 자야잖아요. 잠을 자야 되고 그리고 잠을 잘 자야 제대로 여러분들 생활을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아파트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그렇게 방을 구하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니고요. 쉐어메이트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언제부터 언제 일을 하고 언제부터 언제 학교를 가며 그리고 보통 굉장히 활동적이냐 아니면 좀 조용한 성격이냐 이런 것들은 주인에게 미리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처음으로 방을 같이 써볼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독방을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호주도 우리나라처럼 소음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왜냐면 2000년 이후에 지어진 집들은 블록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보통들 이렇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합판 같은 거 있죠? 불연 소재의 얇은 합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쉽게 들려요. 그래서 독방을 쓰더라도 소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고로 굉장히 좀 주인이 깐깐한 사람이 개인에 따라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파리 피플이시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끄러운 집을 골라가도 좋을 겁니다. 자, 이제는 렌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렌트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집을 테이크오버 하는 경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어가 약하고 또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을 테이크오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즉 페이스북이나 아는 지인을 통해 내가 잘 이미 셋업을 해놓은 그리고 쉐어메이트도 있는 집에 너 그냥 돈만 내가 내라는 거 내고 들어와라. 그러면 너 생각보다 셋업이 훨씬 편하다. 나야 이거 셋업하냐고 되게 오래 걸렸다. 사람 구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너 진짜 이거 거저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호주는 집을 들어가는 건 쉬울지 몰라도 나갈 때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때. 왜냐면 요즘 빈집이 많아서 렌트를 얻기는 쉬운데 나갈 때는 부동산에서 일일이 인스펙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펙션 했을 때 벽에 구멍이 있다든가 변기에 크레이기가 있다든가 이렇게 깨진 거죠. 이런 거 아니면 심지어는 여러분들 커튼이 구겨졌다든가 커튼 거리가 부러졌다든가 그러면 이거 다 물어내야 됩니다. 그 돈이 적지 않아요. 디파짓을 다 날리고 더 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과 같이 처음에 우리가 직접 인스펙션을 하고 정상적인 렌트를 하면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체크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하고 그리고 본인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해서 그래서 제출해서 이견이 있으면 이에 대한 조율도 합니다. 근데 테이크오버라는 경우에는 명의만 바꿔요. 그래서 이름만 바꾸기 때문에 실제로 그 테이크오버를 하기 전에 주인이 망가뜨려 놓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나갈 때 놀랍게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는 렌트는 좀 더 복잡한 문제가 같이 렌트를 하는 경우도 문제가 돼요. 얼핏 생각하면 같이 렌트를 하면 디파짓도 같이 내고 다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 서로 간에 의견이 맞지 않거나 또는 개인의 사정으로 하나 렌트를 같이 하게 된 사람 중에 한 명이 한국에 들어갔다 쳐요. 그러면 렌트를 제할 때 웃긴 게 그 사람이 여기 아무리 없다고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게 호주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한테 연락이 돼야 되는데 호주라는 곳의 특성상 여기서 친하게 지내더라도 일단 한국에 들어가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거죠. 디파짓도 못 돌려받을 뿐더러 집을 갖다가 누구에게 넘겨줄 수도 없고 심지어는 집을 계약을 해지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골치 아픈 문제를 겪지 않으시려면 미리 그 사람이 한국에 가기 전에 부동산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나중에 내가 계약을 해지하게 되거나 누군가에게 테이크오버를 할 때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 나 혼자의 명의로 바꾸고 싶다 정도의 프리코션, 다른 말로 사전 예방 조치는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렌트나 쉐어를 요즘 아무래도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거든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반대로 쉐어생이나 또는 렌트를 넘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아서 여러분들이 쉽사리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이거 마음에 들어 내 거야 이러기 쉬우신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과 반대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부분들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따져보신 뒤에 쉐어와 렌트를 구하신다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히나 객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먹고 자는 문제에서의 자는 문제가 참 깔끔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모든 건 여러분들 순서와 절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와 절차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 돼서 호주 생활의 첫 발걸음을 잘 디디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